보니까 다주환님이 이재명 후보도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반면 구할루님 하도 태클 거니까 조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고영숙님은 그래도 맞아요. 할 말은 다 하시더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조금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고 좀 조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네. 오늘 정말 진짜 충격적인 발언을 또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네.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혐오 시설 또는 기피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멍청하고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요. ESS라는 게 에너지 삼원계. 변환 장치거든요. 네. 일종의 배터리인 거예요. 전기가 많이 남을 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논리대로 ESS 자체가 혐오 시설, 기피 시설이면요. 지금 거리에 다니고 있는 전기차 있잖아요. 그게 다 혐오 시설이고 기피 시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네. 막 중국, 미국 전기 자동차로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은 캐즘에 빠져갖고 전기차가 안 팔려가지고 지금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들이 정말 울상입니다. 대선 후보라는 자가 이따위 망발을 하는데 누가 전기차 살 거예요? 전기차 같은 그러한 에너지 저장 시설이 혐오 시설이고 기피 시설인데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뭣도 모르면서 잘난 척만 하고 다니면서 정말 위험한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준석을 규탄하고 제대로 상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ESS는 위험한데 원전은 안전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이렇게 질잼 영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가 동탄인데 거기에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권자가 몇 명인데 그 동탄에 맞아, 진짜 맞아. 동탄 다음에 주민들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본사가 있는데 네, 배터리. 정말 네. 배터리 배터리. 심판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막 던지고 이 사람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누가 지역구에서 저 S 어디 다니는데 그때 너무 충격받았다. 그러면 그래야죠. 우리는 뭐냐 동탄에서 우리 나갈까 뭐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남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이준석이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10%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업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차이가 9%밖에 안 됐고 좁혀졌죠. 네. 게다가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합하면 그게 이재명 후보보다 1% 높은 거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뜨끈뜨끈한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됐는데 KBS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49%고요. 김문수 후보가 34%.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9%가 아니라 15%고 이준석이 10%가 아니라 8%로 내려앉았어요. 그럼 아까 그 셈법으로 하면 이재명 후보가 49%고 김문수 34 플러스 이준석 8 하니까 42예요. 네. 두 후보를 합해도 7%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녁에 나온, 지금 화면에 나온 저거거든요. 네. 권영국 후보도 드디어 1% 먹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현실이고. 좀 저렴한 단어를 너무 아니,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먹기 시작했다니요. 아니 그래. 하여튼, 네. 어쨌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업됐지만 이준석의 실체는 바로 저거거든요. 정말 좋은 여론조사 물론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하야 10%고 또 8%요 정도에서 이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5%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숫자로 두 자릿수가 되니까 업돼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근데 지금 어쨌든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자기네들이 합치면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행복한 상상으로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것 아직 같아요. 착각이죠. 저기도 이제 네. 8%가 이준석 나오지만 아니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8% 안에는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럼요. 그게 거의 절반 가까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오늘 김문수를 공격하기보다는 윤석열과 손잡은 김문수 또 내란 세력을 왜 계속 보호하고 전련하지 못하고 윤석열과 차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거는 사실상 내란 세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김문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일화에 의중을 비친 거 아니냐라고 저기 이준석의 8% 안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 좀 빠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준석의 딜레마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아니 그
자기가 아니 36에 김문수 대 자기가 10이면 46이 나야 되는데 40밖에 안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의 가치가 단일화함으로써 더 빠질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인데 그래도 오늘 저 하는 태도를 보면 그걸 잘 알 건데도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 보면 뭔가 국힘과 단일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하는 거 아니냐, 맹분삭기 맞습니다. 아니냐, 네. 예,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잠깐만요. 있습니다. 정기현 대표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결국 아리백과 관련된 정책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원래 그 기후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서로 좀 안 맞는 반대적인 입장 아니었나요? 뭐 그렇게 왔죠. 이제 네. 아리 정책도 해야 된다는 게 이준석의 네. 생각이었고, 그런데 뭐 아이디어가 이제 충돌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아리백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리에서는 맞췄다고 이제 봐야 될 거고, 오히려, 예. 만약 두 사람이 단일화를 계속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만약에 단일화 됐다고 하면 그냥 있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보수 과표집 현상이 생기는 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일화 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냐고요. 두 번째, 단일화를 하면 1+1이 2가 되냐고, 저기는. 아닙니다. 정치적 색깔과 성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으로 되면 김문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안 갈 거고, 그렇죠. 김문수로 되면 지금 이준석을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빠진다고 봤을 때 그 단일화 효과도 미미한데, 그럼 왜 이준석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협조적 자세를 취하느냐? 오늘 저 누굽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잖아요. 자, 일단 국정 운영을 동반자로서 공동정부 구성하자. 이거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당권은 이미 먹은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당권은 일단 왔고, 국정 운영 동반자까지 가니까 뭘 하더라도 단일화만 하면 잡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잡는다. 는 정도의 계산이 있으니까 이제 버티고 있으면 뭔가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겠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같은 사람 욕을 하겠죠. 난 끝까지 단일화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단일화 한다고 했어? 다 틀렸지? 라는 거 되죠. 두 번째, 단일화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단일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심정으로 단일화를 하겠는데 전 국민 경선한다. 어허.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찍어달라 라고 하면서 물러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패를 다 가지고 있죠. 양수 겸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은 자신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이쪽은 가만히 있냐고, 이쪽은 더 열받아서 더 죽기 살기로 투표장에 가서 응징 투표를 하겠죠. 네.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생각난 게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적하는 거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좀 유연하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실용주의죠, 것처럼 현실주의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A라고 말하면은 점수 딸 걸 분명히 알지만 A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봐가지고 우리나라에 뭐가 더 득이 되는지를 본인이 판단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저 사람들보다 시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래도 리더예요. 그게 맞는 거 지도자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신을 구현한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시원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또 전전긍긍이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안 오면 내가 잘못한 건가 그렇죠. 이런 마음. 이 궁휼이 여기는 마음, 사람들의 고통과 연대하려는 마음이 지도자의 전부인데 네. 사실 김문수나 이준석을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일보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인 언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 시리즈 기사를 내면서 15가지 항목을 가지고 후보들을 평가합니다. 자체적으로. 15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전부 다 1등을 이재명 후보가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건 뭐냐면 그냥 이재명이란 대통령감이 있고 악질과 저질이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반드시 표로서 그걸 보여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될 사람, 그렇지 않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의 유력한 지도자로서
남들처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쉽게 얘기하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기 인기나 좀 찾으려고 하고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그거는 당장은 우리가 좀 답답할 수 있어도 네. 저는 그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란이 일어나고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란 수개가 구속이 취소되고 네. 별의별 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다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 일부는 조금 소통하며 지내자, 화합하며 지내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자들이 그냥 뭐 단일화 한다면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래서 뭔가 좀 인정을 두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김문수, 이준석 정말 두 번 토론해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자, 김문수 후보, 윤석열, 정광훈 끝까지 단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자들이. 그러니까요. 자, 이준석 본인이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내란 수개 3년 만에 탄핵당한 그 자를 누가 대통령 만들었습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한 충북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런 문제 인사들을 공천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만든 게 누굽니까? 다 이준석입니다. 본인이 중간에 팽당해가지고 쫓겨난 게 국민들 잘못입니까? 그렇죠. 대먹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본인이 추천해서 다 만들어 놓고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저는 이재명 후보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 인사들은 이제 이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이자들이 한 악행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해야 된다. 국민들도 이제 참지 말고 아니 뭐 화합이고 뭐고 반성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어떻게 윤석열, 정광훈을 저렇게 감싸는 사람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포용은 둘째치고 이 공직 후보자로 자격 없는 이 두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